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같이 말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 발달 장애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또 예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어 발달 장애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발달 장애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등과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언어장애의 종류로는 발달성 언어장애,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읽기장애, 표현성장애, 수용성 표현성장애, 말더듬증 등이 있습니다. 발달성 언어장애는 표현성 언어장애와 수용성 표현성 혼합 언어장애로 구분하며 언어 능력과 관련된 지능, 청력, 인지, 신경학적 손상과 관련하여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나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조음장애는 혀나 입술, 치아, 입천장 등을 통해 말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창성 장애는 말더듬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질적,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학습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기질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4세 전후와 6, 7세경에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읽기 장애는 책을 읽을 때 정확도와 속도 또는 이해력이 자신의 생활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로 대부분 학령기 이후에 발견됩니다. 표현성 언어 장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용성 언어 능력은 비교적 정상이지만 언어를 표현함에 있어 어려워합니다. 간단한 단어나 문장 표현도 어려워하며 몸짓이나 손짓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수용성 표현성 언어 장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둘 다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음성장애는 성대 구조나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소아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부정확한 발음이 자음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자음을 대체하거나 음절의 마지막 자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상 시옷, 지읒, 치읒 등의 발음을 힘들어하며 모음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나타납니다. 말더듬증은 계속되는 말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끊어지거나 말의 속도가 불규칙하거나 말을 할 때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소리나 음절의 반복, 말소리의 연장, 말의 막힘 등의 현상이 관찰될 수 있고 대부분 2에서 7세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98%가 10세 이전에 발병한다고 하네요. 눈에 띄지 않는 유창성 문제가 만성적인 문제로 되기까지는 대개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구의 첫 단어나 긴 단어의 첫 자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시작되며 소아는 일반적으로 말 더듬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말하기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유창하지 못함을 피하려는 기제나 감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면 또래 아이들과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워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성과 정서적인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도 말이 늦는 아이들 중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래에 비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룰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발달 장애 치료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언어 수준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언어 치료는 어휘력이나 이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3세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 발달 초기 단계나 취학 전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부모의 역할은 더욱 강조됩니다. 전문가의 교육 후 각 아동의 수준에 맞는 치료가 가정에서도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어장애 외에 지적장애, 자폐증, 청각장애, 뇌성마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각 질환에 따른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언어장애에 대한 원인과 증상에 대한 주제로 얘기해봤는데요.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평소 부모님께서 아이의 언어 발달에 깊은 관심과 관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